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출연하고 있는 이영진 자무령입니다. 오늘 주식이 궁금할 때 방송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부터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만약에 대응 관점이 조금 지금 진입 관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팔로우 리뷰를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추후에 대응 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지 이렇게 체크를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그렇게 좀 호흡을 맞춰보면서 또 성과도 같이 내보실 수 있는 과정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오게 되시면 링크를 발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포트가 보이실 텐데 주식이 궁금할 때는 탑3 리포트라고 해서요. 마스터 피드백을 드리고 주식의 발견 제가 또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주식의 발견에서는 이제 금운동 리포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좀 헷갈리신 분들은 금운동 리포트나 뭐 마스터 탑3 리포트 뭐 이렇게 지금 뭐 잘 가고 있다 아니면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서 로봇 쪽 주도주 그리고 뭐 그전에는 제약바이오도 그랬고 그 전에 또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섹터마다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또 다음 랠리를 달릴 수 있는 주가 상승을 달릴 수 있는 주요 종목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시면 쭉쭉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테슬라를 좀 꺼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많이 드렸어요. 상당히 많이 드렸고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220불, 230불, 240불인 구간에도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이날부터 또 집중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450불 이상으로도 올라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횡보로 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보시니까 400불 전후 구간에서 400불, 380불 전후 구간에서 추가 이탈해서 350달러까지 오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흔들릴 때도 버텨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 버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에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26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제가 한번 쭉쭉쭉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확실히 이제 옵티머스 로봇들의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서 전기차보다 큰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 ESS 쪽의 선구자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사고를 같이 해보시면서 과거에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 발전과 함께 나아갈 그런 회사고 지금 현재 또 스페이스 X 상장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에 대한 행보를 좀 추적을 하면서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관련 이슈,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 이슈에 맞춰서 주가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지만은 지금 잠시 또 소강 상태가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FOMC를 앞두고 나서 그래 12월에 금리 인하는 알겠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2026년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 시장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다시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업사이드, 추가 랠리를 달리려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또 해소가 조금씩 되면서 이에 어떤 타당한 수준들이 또 만들어지면은 다시 또 시장에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 쪽에 수출 H백에 대한 H백 수출은 허가하겠다. 근데 당연히 뭐 미래 차세대 그 HBM과 연동될 수 있는 GPU, 차세대 GPU 쪽 루비는 당연히 불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있는 GPU 쪽은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횡보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반등점을 다시 만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난 건 아니고 버텨줄 수 있는데 관망 모드가 있긴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슈가 기다렸던 이슈가 나오는 주도주 입장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소폭 눌림 그리고 반등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조금 현대차 이슈에 대한 그 관점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테슬라의 로봇 관련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를 같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확정이 나중에 된다면은 지분 가치만 1.9조 원 속에서 히든 밸류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입장,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그 로봇의 액추에이터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어서 핵심으로 부상되는 그런 과정들.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를 드릴 때 제가 과거에서부터 사실 되게 옛날 영상도 쭉 뒤져보시면 액추에이터 대장들부터 쭉쭉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알아볼 때 우리가 가상학습, 디지털 트윈 이 이야기는 제가 탑1 마스터픽에서 많이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정교한 실행적인 측면에서 정밀 액추에이터, 햅틱 센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정밀 액추에이터 쪽에서 제가 로보티즈, 그러니까 3대장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로보티즈, 그 다음에 하이젠 RNM, 그 다음에 또 사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사실 되게 크게 올랐거든요. 일단은, 정밀 액추에이터, 로봇 쪽에서는 완전한 이제 액추에이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그게 이제 정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그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가장 주가가 반등이 좀 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그 손이죠. 손으로 구동할 수 있는 압력 센서라든지 촉각, 이 햅틱, 이 로봇의 감각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로봇의 손, 테슬라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액추에이터만큼 플레이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기업이 뭐가 있냐? 바로 원익홀딩스가 있어요. 네, 원익홀딩스. 네. 그래서 이 테슬라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행정명령 얘기하면서, 로봇도 국가안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테슬라가 그때 당시 4% 반등이 나올 때, 원익홀딩스가 이제 주가가 시초에서 1~2%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죠? 반등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장중에 거의 20%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그 관련 이슈가 좀 폭발적으로 나올 때 그 주가가 지지분이 했다가 크게 반등하는, 예, 그런 주력주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 그 현대차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면서 로봇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대모비스는 제가 가장 주력으로 또 같이 다뤄드렸고, 현대오토웨이브도 마찬가지 주가 반등이 상당히 강했고, HM만도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추에이터 제작을 하고 H만도는 설계를 하고 조립 생산을 하는, 예,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중에 클로봇 같은 경우도 질문이 많으셨거든요. 예,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의 집중적인 어떤 수급 유입, 그 과정에서 밸류도 아직 저렴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로봇 쪽으로, 예,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 현대차에 관련된 자율주행 이 로봇 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쭉쭉 들어오는데, 이 로봇 쪽과 자율주행 이슈 중에서 그 전에 저희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아시죠? 그 이번에 그 피지컬 AI 쪽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율주행 쪽은 지금 테슬라의 FXD가 저 선구자 역할을 하니까 이쪽은 잠시 스탑하는 건 인정하겠다. 근데 대신에 지금 차량 라인업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구현하겠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근데 이제 로봇 쪽에서는 이제 로봇 산업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캐파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그 LG 이노텍, SL, 뭐 K하나 시스템, SP 시스템 다 등장해요. 사면, DIC.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감속기 관련주가 두 개가 있었는데 SPG와 SPV테크, 그죠? 감속기 중에서 이제 SPG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무거웠어요. 그죠? 무거웠는데 이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관련된 이슈 이후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같이 하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한국 PIM과 링크 솔루션, SS랩 이렇게 다 나오는데 SS랩이 사실 이번에 뭐 제가 그러니까 로봇 쪽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오버슈팅까지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그 일정을 제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춤 어떤 주가 동향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빼드린 거예요. SOSF도 사실 후보군이 있었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슈어소프트테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현대차 지분 7.3% 보유한 2대 주주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에 관련돼서 현대차 이슈에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과 연동되었을 때 가장 손꼽히는 종목이 바로 슈어소프트테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과거에 지분이 한 13, 14, 15%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팔았습니다. 팔았는데도 아직까지 7.3%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2대 주주의 요건에 계속 부합하면서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상당히 농도 짙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나 SOS랩 같은 센서 납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까지도 그죠? 그까지도 이제 그 주가 반등이 이쪽에서 후발주자로 강하게 나와버렸단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제가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쭉쭉쭉 여기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자율주행은 지금 잠깐 스탑하는데 시험과 검증 단계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는 이제 AI 공장 쪽에서 모든 디지털 트윈을 연동시켜서 자율주행 또 소프트웨어 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대본을 작성하는 시점들, 그죠? 대본을 작성하는 시점들이고, 제가 이때는 이제 타점을 살짝 놓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보시면은 이게 시총이 이때까지만 해도 2천억대였어요. 그러면은 사실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그 중소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재료가 좀 몰릴 때, 이슈가 몰릴 때 주가가 빵빵 튀고, 보시면 이렇게 내림도 강합니다. 그죠? 눌림도 강해요. 그전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 이후에 매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 재료 강도가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고, 현대차도 그래서 상승 랠리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졌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우선은 눌림은 양호했습니다. 그죠? 눌림이 짙게 나오긴 했지만은 상단에서, 보시면 장대 양봉 중단에서 눌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 이 과정. 근데 제가 여기 구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안타깝게도 NST 이 8시부터 튀어 올라가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때는 진짜 출근 시간이라 이게 대응 관점 바로 드릴 수가 상당히 애매해 버렸다. 그래서 저번에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탑원 종목 Y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장중 18%, 19% 파동 이렇게 한번 나와줬어요. 그죠? 그래서 눌림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와버리니까 꽤 따라서 하신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죠? 이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기 직전까지 괜찮았다.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제가 대본 쓰면서 미리미리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또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구간 이후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한번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서서히 자리 잡히니까, 그럼 지금 Y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여기 구간을 횡보해서 안 깨는지, 만약에 깨더라도 24,000원 선 부근에서 다시 모멘텀을 확산하는지, 이런 과정을 확인하면서 모아가셔야 돼요.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가 가장 마지막 단기적인 어떤 피날레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익절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추가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조금 부재인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섹터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온 대장주들도 연속 랠리가 상당히 좀 퀘스천이 붙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한 30% 정도 이렇게 수익이 잘 나왔으면은 익절도 하셔야 되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다음에 다시 모아갈까 살펴봐야 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관점으로도 이제 계속 연속해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의 주가 반등 이후에 눌림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이 눌림이 마찬가지예요. 가장 눌림이 강한 그 섹터 주도주들은 이 5일선에 하필이면 딱 이렇게 장대양봉 중단에 걸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받쳐주고 다시 반등이 나온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급 강도가 계속 1티어로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보시면은 이게 5일 이평선이 조금 날카롭게 서 있거든요. 더 이제 주가 반등이 연속해서 좀 랠리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이슈까지 있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이 마치 과거에 저희가 삼성물산 공부했듯이 이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도 상당히 좀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 쪽에서.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는 또 제가 삼성물산 이야기 다뤄드릴 때처럼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시면 5일 이평선 달리고 조금 꼬리를 이렇게 달리고 올려주고 있죠. 지금 올려주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깨지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깨져서 내려오면은 그만큼 지수가 조정이 더 나왔다거나, 그죠? 아니면 갑자기 섹터에 어떤 악재가 꼈다는 건데, 지금 그 관세가 25%에서 15%로 줄인 이 시점 이후부터 수급이 정말 역사적인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연결되어 있는 또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그 주가 반등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최근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놀고 다시 반등 모멘텀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이번에 나왔다. 만약에 지수가 눌리면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로봇 핸드 쪽, 그 손 쪽 관련된 기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 그룹과의 관련된 밸류체인까지, 이쪽이 대장입니다. 이쪽이 대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눌림이 좋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거와 연관되어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이제 최근 이제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아쉽게도 여기 구간에 방송이 나갔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브리핑을 보시고 제가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기재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중에 어디까지 눌려주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 구간에서 1차, 2차로 나눠드리긴 했거든요. 좀 주요하게 바라보는. 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5일선이 지금 6,000원 구간에 포진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료 강도가 너무 강한 섹터여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가 동향이 먼저 지수처럼 보여야 됩니다. 이쪽 섹터에서 지수처럼 바라보면서 여기서 랠리가 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V자 반등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타점이요. 그런데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다. 5일 이평선까지도 이쪽에서 주도주들이 깨지면서 조금 내려와서 20일 이평선 쪽에서 돌아 나간다. 이러면은 슈어소프트테크도 5,500원 선에서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나중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시자.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중심은, 제가 매매 관점은 제가 그 삼성증권에서 패밀리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적합성 원칙, 투자자 적합성 원칙이 이제 공격 투자형인지 방어형인지 이렇게 안정형인지 이렇게 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권 계좌 만들 때처럼요.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 투자자 성향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미장까지도 제가 커버 리포트를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장까지는 가능하신데, 국장에서 마찬가지죠. 이 매매 관점을 모두 다 체크 드리는 공간은 이렇게 패밀리 포트폴리오 공간에서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견해, 제가 지금처럼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관련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이 견해를 밝혀드리는 거는 이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 모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그 투자자의 스스로 판단은 투자자분들 스스로 하시는 게 이제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이긴 해서, 제 견해가 좀 맞아 떨어질 때가 좀 많다, 그래서 많이 성과를 보셨다, 이러면은 사실 저도 되게 뿌듯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고, 직접적인 어떤 매매와 YY로직스처럼 그렇게 제가 사전에 공부하는 그 과정들, 근데 그 공부 내용을 이번에 주식에 궁금할 때 방송에서 방영되는 그 종목을 미리 공부합니다, 이렇게를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스포일러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섹터별로 주도주를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뭔가 막 남겨드리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미리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반에서는요. 그래서 그 패밀리 포트폴리오는 미장과 이제 국장을 연동지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미장 쪽에서 사실상 반등이 되게 랠리가 강했을 때는 성과가 국장 종목이 만약에 조금 미비한 구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커버를 해버리고요. 미장 쪽에서 반면에 또 위험한 거는 빠질 때도 되게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가 국장 쪽에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다가, 최근에 다행히도 미장 쪽에서 바닥이 좀 잡히면서 AI 버블로에 대한 그 주장들이 조금씩 한풀 꺾이면서 그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연속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모아갔던 비중들이 매집주가 성과가 크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계좌 사이즈가 다시 또 이렇게 저희가 크게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계좌 사이즈가 크게 나갔다가 횡보 또는 이제 매도 익절만 계속 진행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좌 쪽에서 증식할 수 있는 이 구간으로 이번에 이제 패밀리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롱텀으로 많이 끌고 가는 미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세금 솔직히 내시면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26년 상반기부터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벌써 수익 성과를 낸 종목들 12월에도 있겠지만은 1월에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같이 잡아가신다면은 조금 2026년도 확실히 좋은 대비 관점으로 상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이런 주요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연속해서 또 계속 성과를 내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최근에 사실 조선주도 바닥에서 모아갈 만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 있었는데, 이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좀 좋으셨을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원전 쪽도 보시면 우진이라든지,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BHI.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수급이, 매집이 물량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원전 섹터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에서도 또 행정명령 1호 순서가 잡혀 있는 게 뭐였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전 짓는 거, SMR 쪽 프로젝트 하는 거, 한국과 일본이 투자한 그 자금을 가장 먼저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재료가 26년 상반기에도 먼저 쌓여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미국 원전과 함께 그 콜라보가 되어가는 코리아 원팀으로 체제로 이렇게 콜라보해서 계속해서 이제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섹터가 너무 강할 때 있잖아요. 이 수급이 너무 강할 때, 과거처럼 그때 나중에까지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게 과거에도 저희가 훈련을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원전 해체 관련주까지 거기 나중에 이슈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먼저 보지 마세요. 지금은 대장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BHI나 우진이나 이제 두산에너비스 당연히 항상 대장이고, 이렇게까지만 보셨으면 이번에는 또
반등 랠리가 강했을 때 괜찮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었고, 다시 눌려 있잖아요. 이 눌림이 여기서 횡보해서 다시 나가는지, 아니면 조금 더 꺾였다 나가는지, 이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SMR 특별법이 첫 관문이 드디어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 어디 있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들이 곧바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오는 과정이 있을까 하다가도 바로 또 반등이 나오는, 예,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는 이게 그 가장 주력주들은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또 큰 수혜가 있지 않느냐. 예. 항상 대장은 그렇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독 기사긴 하지만은 이렇게 SLR 특별법 여야정 합의로 국회 법안 소위 통과. 그래서 R&D 실증 우선 지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확실히 SMR 특별법이 첫 관문이 통과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SMR 쪽에 대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밀어주겠다라고, 과거에 이제 원전에 대한 추가 증설은 퀘스천이 있었지만 SMR은 제가 국가적인 전략 사업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실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재료가 아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 보시면은 아마도 제가 이런 과정이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다룰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다음 주식의 발견에서 더 이어서 계속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주가 눌림이 있을 때 반등점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과정들 한번 참고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번에 이제 조선 쪽이 이슈가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삼성중공업을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상담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0월 말에 피날레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 엑시트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세요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천천히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예, 이렇게. 그럼 보시면 이렇게 벌써 단기적으로 이렇게 횡보 구간,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마르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나오는 거구나 느끼면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반등 랠리가 나오는 초입 구간이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모아도 되는 구간,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컨택하면 안 되는 구간, 그죠? 다시 모아도 되는 구간. 이렇게 기간적으로 보면은 벌써 1, 2개월 텀이 있어요. 1, 2개월 텀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인도 쪽에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HD 현대중공업 이슈긴 한데, 잠시만요. HD 현대중공업. 예, 마찬가지로, 예, HD 현대중공업 눌림 이후에 반발 매수가 오늘 좀 강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이슈를 조금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선은 HD 현대가 3조 원 규모의 투자로 인도에 새 조선소를 짓는다라는 이슈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공장을 어떤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좀 바뀌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 흐름에 정확히 좀 올라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패권 다툼에서 미국과 손잡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중국이 견제가 좀 심하긴 했지만 인도까지 진출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은 인구,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가 또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그 미중 갈등이 계속 길어지면서 중국 하나에 올인하는 건 좀 불안하다. 그래서 HD 현대가 인도를 이렇게 새로운 제조 허브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제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또 키울 수밖에 없겠죠. 자기도 이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과거에 그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느냐. 조선 쪽이 또
그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인도가 또 차기 조선 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조선 시장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조선 시장 좀 규모로 봤을 때 약 9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33년을 보셨을 때 무려 81억 달러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90배 정도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90배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고성장으로 가는 이 초입기를 저희가 선점하는 거예요.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해외에 조선 생산기지를 쫙 깔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합작 조선소를 건설 중이고, 필리핀도 현지 생산 재개를 진행하는, 그리고 페루도 함정을 공동 생산하는, 이번에 또 인도가 추가되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결국에는 동남아, 중동, 남미, 인도, 대서양까지 HD 현대의 글로벌 공급망이 완성되는 그림 속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저희가 HD 현대 미포를 입절을 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합병 추진이 되면서 그 가치가 우상향되는 그런 과정들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가 눌림이 이중바닥 형태를 찍고 반등하는, 여기 더 이상 눌릴 이유는 없다는 거. 근데 대신에 여기서 피크 찍고 이게 추가 모멘텀이 또 없었던 구간이긴 하니까, 뭐 사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길었던 그 과정 속에서 뭐 제조업 일수가 좀 부족했던 그런 과정들도 좀 염려가 됐었고, 제가 그래서 잠깐 동안 저희가 한두 달 동안은 조선 쪽은 조금 쉬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모아갈 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흐름들이 변화되는 그 구간을 같이 좀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잡자마자 조금 이제 수익이 나는, 네,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동안 이제 주가 눌림이 있었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죠? 방산 쪽도 그랬어요, 저희가. 조선 쪽도 그렇다. 조방원 쪽으로도 수급이 원전 쪽에서 먼저 옵니다 말씀드렸고, 먼저 갔죠, 그죠?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쪽, 조방원 쪽에서도 밑바닥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 조금은 심상치 않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같이 보실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운영하는 그 포트폴리오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들은 좀 많이 질문하시면 그만큼 많이 힌트도 드리고, 저도 많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좀 많이 견해를 밝혀드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사고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오신 분들, 가족분들 말고 최근에 입장하고 계신 이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계신 분들은 제 견해가 맞는지 계속 이제 막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들마다 잡았는데 계속 빠져서 걱정이셨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선은 여기서 다 잡은 거죠. 여기 잡아서 반대로 저희 여기를 잡아서 만약에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그러니까 타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중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니까 추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전략적 평단 관리하는 거예요. 평단을. 근데 여기에서 비중을 막 들어가시면 절대 전략적으로 평단 관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사고를 해보시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고 워딩을 드리면, 아주 천천히 모아야 되는 구간이구나. 기간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좋습니다. 매집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 이후에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그게 이제 원전이 먼저였고요. 그렇죠? 가장 먼저 피드백 드렸고, 이제 조선과 방산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선 쪽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최근에는 좀 좋지 않았다가 오늘 유의미한 어떤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사실 HD 현대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 빅3, 하나조선도 그렇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인도와 중국, 미국, 조선사와의 협력을 또 확대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온기가 확산되는 과정들이 좀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은 다시 또 기자재 쪽으로 또 바텀업 최강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급이 쭉쭉 몰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사고해 보시면은 다음 성과가 이쪽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FMC 쪽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가 좀 퀘스천이 붙었을 때 잠시 뭐 테크 쪽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쵸? 그런데 뭐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뭐 국방력, 방위력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또 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지지부지되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떤 종전 이쪽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 이 관련된 이슈로 그 유럽 쪽에서도 방위 관련 업체들이 좀 방산주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버텨주거든요. 버텨줘요. 국방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가 이제 방산 쪽도 눌림이 크게 나왔으면은 이제 반등 랠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왔죠. 예,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 조선 쪽도 그랬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의 쪽에서 부담되는 그런 섹터에서 시선을 여기서 같이 보는 예, 이런 훈련들을 매크로 변수를 계속 체크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사고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선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사고해 보시자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질문도 많이 주시면 답변도 드리겠지만 제가 또 오전장에 특히 이제 제가 흐름들을 쭉 체크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쭉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어떤 수급의 전개 방향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